비트코인 적정 가격은 0원이고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월가의 거물들,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26년 2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의 미래를 그토록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이 0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나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0원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런데 이런 공포를 월가의 전설이라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비트코인의 이런 폭락 처음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11년에 32달러에서 2달러로 93% 하락했어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100달러에서 170달러로 85% 빠졌고요. 2017년에서 2018년에는 2만 달러에서 3200달러로 84% 하락했어요. 2021년에서 2022년에는 6만 9천 달러에서 15,500달러로 78%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이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 48% 하락.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보이시죠? 비트코인은 거의 예외 없이 고점 대비 70에서 90% 폭락하는 사이클을 겪어왔어요. 지금 48% 하락이면요, 역사적 패턴으로 보면 아직 하락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아. 역사는 반복돼. 80% 떨어지면 2만 5천 달러야. 근데 이번엔 진짜 바닥이 0일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워런 버핏입니다. 이분 소개가 필요하신가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일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사의 현금 보유액만 3,817억 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약 54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28조 원인데 거의 맞먹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2018년에 비트코인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쥐약이요? 아니, 쥐약의 제곱입니다. 쥐를 죽이는 독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버핏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이분은 투자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산이 무언가를 생산해 내는가. 예를 들어 농장을 사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사면 월세가 들어오고요. 회사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줘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 서버 어딘가에 숫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버핏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비트코인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겁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거래할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실제로 태평양 섬나라들에서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개 껍데기 들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20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성병과 같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먼거는 202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끝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두 번째 거물은 제이미 다이먼이에요. 이분은 JP 모건 체이스의 CEO예요. JP 모건이 뭐냐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자산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불렀어요. 쓸모없는 애완용 돌. 애완용 돌이 뭔지 아세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진짜 유행했던 건데요. 돌멩이를 예쁜 상자에 담아서 애완동물이에요 하고 판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백만 개가 팔렸어요.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다이먼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비트코인은 사기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주제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하든 비트코인 신봉자들은 듣지 않거든요. 지쳐버린 거예요. 경고해도 안 듣는다고요. 자, 이 두 거물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내재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둘째, 가격은 순전히 심리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믿으면 오르고 안 믿으면 떨어진다. 셋째, 역사적으로 이런 자산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 튤립, 애완용 돌, 그리고 비트코인. 물론 반론도 있어요. 야, 달러도 결국 종이일 뿐이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달러는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이 뒤에서 보증해주고 있거든요. 세금도 달러로만 받고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돼요. 비트코인은요, 그런 강제력이 없어요. 순전히 자발적 합의에 의존해요. 자발적 합의가 깨지면 가치도 깨지는 거예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로 떨어진 지금 그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빅쇼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그 괴짜 투자자요. 이분이 뭘 했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측했어요. 다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라고 외칠 때 혼자서 공매도를 걸어서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위험하다고 하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요. 담보가치 붕괴에 연쇄 반응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을 담보로 맡기고 거래소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5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5배 레버리지라고 해요. 비트코인이 10% 오르면요. 500만 원 벌어요. 원금 대비 50% 수익이에요. 대박이죠. 근데 문제는요.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 500만 원 손해예요. 원금 1,000만 원에서 반이 날아간 거예요. 20% 떨어지면요. 1,000만 원 전부 증발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면 48.5% 하락이거든요. 2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원금 전에 손실이에요. 3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원금의 150% 손실, 빚까지 지는 거예요. 5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요, 완전 파산입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어요. 그리고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거래소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고객님, 담보 가치가 부족합니다. 추가 자금을 입금하시거나 보유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이에요. 추가 자금이 없으면요. 거래소에서 강제로 여러분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려요. 여기서 데드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강제 매도가 일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많은 마진콜이 발생하고 더 많은 강제 매도가 이어지고 가격이 더더 떨어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4,888달러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 데드 스파이럴이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한 가지 더 경고했어요. 비트코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이 금과 은까지 팔아치울 것이다. 왜냐하면 마진콜이 오면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더 팔면 손해만 커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해요. 금, 은, 심지어 주식까지요. 이게 자산시장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50% 폭락했는데 동시에 금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졌거든요. 다들 현금 확보하려고 뭐든 팔아치웠어요.
이걸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2026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 64,888달러가 바닥이 아니라 중간 지점일 수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살펴볼게요.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룸버그의 수석 원자재 전략가예요. 이분은 감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맥글론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래요. 만약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가격 64,888달러 기준으로 85% 하락이에요. 최고점 126,000달러 기준으로는 92% 하락이고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돼요. 비트코인 역대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보면 2011년에 93%, 2015년에 85%, 2018년에 84%, 2022년에 78% 떨어졌어요. 과거 평균적으로 80% 이상 빠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아직 48%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맥글론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역사적 평균 하락률 80%를 적용하면 126,000달러에서 25,200달러. 근데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오면 2011년처럼 90% 넘게 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12,600달러. 반올림에서 10,000달러다. 여기서 핵심은 만약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2026년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요.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휘청거리고 있고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국 경제도 부동산 위기로 흔들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요. 검은 백조가 날아들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검은 백조가 뭐냐고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에요.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서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FTX 파산 이런 게 다 검은 백조예요.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맥글론의 경고는 이거예요. 다음 검은 백조가 날아들면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떨어질 자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위험자산 처분이에요.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보유된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팔려나가는 거예요. 맥글론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이 있어요. 1차가 6만 달러, 2차가 4만 5천 달러, 3차가 2만 5천 달러, 최종이 10,000달러예요. 지금 64,888달러면 1차 지지선에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4만 5천 달러예요. 거기서도 안 버티면 2만 5천 달러고요. 이 지지선들이 차례로 무너지면 진짜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0달러다. 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그들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 낭비 문제예요. 비트코인 채굴에 연간 약 150 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쓰여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폴란드 전체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비슷해요. 인구 4천만 명이 사는 나라 전체요. 근데 그 전기로 뭘 하냐고요? 그냥 컴퓨터들이 수학 문제 푸는데 써요.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디지털, 숫자 만드는 데 쓰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 채굴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화폐로서의 실패예요.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이 뭐였죠?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발표한 백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제목부터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 얼마나 하세요? 커피 한 잔 사시려고 비트코인 쓰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느려요. 거래 하나 확정되는데 1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커피숍에서 10분 기다리실 건가요?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혼자 팔 때는 거래 하나에 수십 달러예요. 거기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오늘 산 커피가 내일 가격으로 치면 반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목적인 화폐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투기 자산일 뿐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해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살 바보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바보가 더 이상 없으면 게임 오버예요. 세 번째, 본질적 가치의 부재예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오나요? 금은요, 귀금속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반지 만들고 전자기기 부품에 들어가고 중앙은행들이 보유해요. 부동산은요, 땅과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살 수 있고 세놓을 수 있어요. 주식은요, 회사의 소유권 일부예요. 회사가 돈 벌면 배당금도 주고요. 비트코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곧 비트코인은 아니거든요. 이더리움에서도 쓰고 수백 개의 다른 코인에서도 쓰고 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가치 있다고 해서 1990년대 닷컴 기업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망했어요. 강경 비관론자들의 결론은 이래요. 기술적 진보도 없고 실용적 가치도 없고 남는 건 그저 사람들의 믿음뿐이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0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떨어진다는 거냐? 오른다는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이미 월가 전설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만 전달 드릴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틀릴 수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가 틀릴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 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20만 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돈이 없어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다면 투자 고려 가능해요. 아니라면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생활비, 비상금, 대출 갚을 돈으로 비트코인 사시면 안 됩니다. 64,888달러에서 6,000달러 될 수도 있어요. 90% 날릴 각오 되신 분만 하세요. 둘째, 비트코인에 대해 스스로 공부했나요? 했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세요. 안 했다면 공부부터 하세요. 남이 사라고 해서 사고, 남이 팔라고 해서 팔면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셋째,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나요? 그렇다면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50% 떨어질 때 가족들이 그것 봐라 할 거예요. 그거 버틸 멘탈 안 되면 시작하지 마세요. 넷째,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이 있나요? 있다면 계획대로 실행하세요. 없다면 그건 도박이에요. 얼마가 되면 판다는 기준 없이 그냥 들고 있으면 오를 때도 못 팔고 떨어질 때도 못 팔아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워런 버핏의 말이에요. 재밌죠?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한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공포가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탐욕을 부릴 때인가? 아니면 이번엔 진짜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인가?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의 세계에서 확실한 건 없어요.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이것도 거짓말쟁이에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버핏도 모르고, 세일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부하고,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정말 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트코인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망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